저번 시간에 수열 이제 들어와가지고 등차 수열 이제 하고 이제 등비 수열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등비 수열. 자, 등차 수열은 그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다라고 해가지고 공차라는 게 있었고 이제 등비 수열로 넘어왔어. 등비 수열은 비율이 일정한 수열, 비율로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한번 좀 예시를 좀 이제 들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2, 4, 8, 16, 32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 자, 쟤는 딱 보시니까 어떤 규칙이 있죠, 쟤는? 2가 곱해지는 관계죠. 곱하기 2가 지금 계속 되는 관계야. 곱하기. 자, 앞에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것이었다면은 얘는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겁니다. 자, 이 수열은 첫째 항이 2고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2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다. 그래서 이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불렀고 등비 수열. 그 곱하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했습니다. 공비. 자, 우리는 이제 그 공비를 그 영어 약자 커먼 레티오 이제 해가지고 이제 요거 R을 이제 따가지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을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이게 공비를 곱하면은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구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현재 n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면은 그 다음 항인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이제 현재 n번째 항의 값에다가 공비 R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다. 요런 관계식을 좀 써볼 수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이제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이제 그 찾아볼 건데 맨 처음에 첫째 항이 이제 A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은 공비가 하나 곱해지니까 AR, 세 번째 항은 공비가 하나 더 곱해져서 AR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쭉쭉쭉 이제 갔을 때 n번째 항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를 좀 볼 건데 구조를 좀 보시면 첫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이제 R이 하나 있는 거, 세 번째 항은 R이 두 개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만 썼을 때 규칙이 좀 보입니까? 규칙이? 어떤 규칙이 있어요, 이거? 자, 이거 수열 단어는 규칙 찾는 게 좀 중요한데 지금 여기 R의 1제곱, 여기 2제곱이야. 이 규칙을 이제 보게 되시면 규칙을 지금 이 R의 거듭제곱 자리가 앞에 있는 수보다 1만큼 작죠? 이 지수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A라고 쓰시고 R 쓰신 다음에 여기 이제 그 1 작게 세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에는 AR의 n-1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외워 넣어야 됩니다. AR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t 이거 구별해서 잘 기억해 놓으시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R의 n-1제곱 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등비 중항 그 등차 수열에서도 등차 중항이 있었어. 등차 중항은 그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 두 항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었다면은 자, 등비 중항 그 요거를 한번 좀 예시를 들어볼게. 아까 했던 2, 4, 8, 16, 32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얘네 세 개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쪽 두 항의 곱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양쪽 두 항의 곱. 자, 요게 이제 등비 중항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지금은 연속된 세 개 수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서 한 칸 더 벌어져가지고 4 곱하기 16이 아니라 2 곱하기 32로 가도 값이 달라지지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등비 중항은 꼭 이웃에 있는 연속한 세수만 볼 게 아니라 한 칸 혹은 더 여러 칸 떨어져 있는 것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등비 중항은. 자, 여기서는 일반화를 해서 연속하는 세 항 ABC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쪽 두 항의 곱과 같다. 일반화시켜서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밑에 당구장 표시 연속하는 세 항이 아니더라도 같은 그 간격만큼 벌어져 있는 것들은 이제 같은 계산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계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 이제 볼 거고, 요거는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먼저 등비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야. n항까지의 합. 우선 그 등비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과는 다르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게 되거든요. R이 1일 때와 1이 아닐 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어. 자, R이 1일 때를 보시면은 자, n번째 항까지의 합은
A1, A2, AN까지 합으로 볼 수 있는데, 자, A1은 A, A2는 원래는 AR, 그 다음에 이제 AN은 AR의 N-1을 들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지금. 자, 근데 R이 1이라고 했어. R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A 플러스 A 플러스 쪼르륵 다 더해져가지고 A를 이렇게 여러 번 더하는 꼴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거는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죠? 똑같은 A를 더하니까. 자, 얘가 지금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게? N개죠, N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래가지고 얘는 결국에 최종적으로 NA가 될 거야. A를 N번 더해준 꼴로 이제 봐서. 자, 그래서 이 과정 이후에 SN은 NA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NA. 자, R이 1일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NA, A를 N번 더해준 꼴로 보시면 되겠고, A를 N번 더해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R이 1이 아닐 때, 사실 요게 이제 메인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해. 자, 요거 지웁니다, 이거는. 자, R이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줄 거냐면은, 먼저 SN을 좀 써보자, SN을. 자, SN은 첫째 항 플러스 두 번째 항 플러스 쭈르륵 해서 n-2를 좀 쓰고 n-1도 이렇게 좀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SN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으로 표현이 돼서 얘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양변에 뭘 곱해볼 건데 여기서 공비를 곱해볼 겁니다. 공비. R을 한번 더 곱해볼 거예요. 양변에다가 R을. 여기서 R을 곱해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R을 곱해줄 건데, 걔를 이렇게 한 칸 밀어서 이렇게 좀 표현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다 R을 곱해주셔가지고, 이제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좀 써볼게. 이런 식으로 쭈르륵 나아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R을 곱해주신 게 여기로 이제 와가지고 자리 배치가 돼가지고, AR의 N-1이 될 거고, 자, 얘는 이제 1로 자리 배치가 되면은, A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AR의 N제곱. 자, 이렇게 R을 곱해주고 라인을 맞춰서 지금 이제 한 걸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변 빼주시게 되면은, 변 빼주시면, 자, 이거 이제 SN-RSN으로 표현이 되죠? 자, 이게 소거가 다 됩니다. 소거가 이제 돼가지고, 남는 게 A-AR의 N제곱. 요게 이제 남을 거야. 자, 이제 양변 좀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거 SN으로 좀 묶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양변을 1-R로 나눕니다. 양변을. 그럼 1-R로 나눠주신 게, 요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요렇게 관계식이 나와요. SN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R이 1이 아닐 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야, 요게 이제. 그래서 SN은 1-R분의 첫째 항 1-R의 N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아까 그 NA라는 공식보다는 요게 사실 거의 그냥 이것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을 저걸 외워두시고 1-R분의 A, 1-R N제곱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SN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 정리를. 이걸 넘어가시면은 이제, 자, SN은 이제 그 R의 값에 따라서 R이 1일 때, R이 1이 아닐 때로 나눌 수가 있고, R이 1일 때는 NA, R이 1이 아닐 때는 1-R분의 A, 1-R의 N제곱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저렇게 표현이 돼요.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1-R분의 A, 1-R의 N제곱인데, 이거 부호를 뒤집을 수도 있단 말이죠, 부호를. 자, 분자분모의 이 하나의 인수를, 부호를 뒤집어 주시면은 R-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근데 공비 R의 범위에 따라서 좀 선택적으로 좀 이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R이 1보다 작을 때, 얘는 R이 1보다 하면 좋대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얘는 R이 1보다 작으면 분모가 양수야, 음수야, 이게? 분모가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음수보다는 양수가 계산이 편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R-1분의로 시작하는 식을 쓰는 이유는 분모가 양수면 좋으니까 저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요거 원리 합계를 좀 보기 전에 일단 요거 문제를 좀 풀어보고 원리 합계를 다시 풀어볼게요, 이거. 넘어올게요, 이거. 자, 보시면은, 자, 3번입니다, 3번. 자, 저 비례식이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저거를 구해보래요. 그냥 식을 써보면은, A1 플러스 A2에 A3 플러스 A4는 1대1에, 이건 이제 외항, 내항 곱으로 한번 좀 표현해볼게. 자, 이제 내항은 A3 플러스 A4. 자, 이제 외항, 루트 2죠, 지금. 루트 2에다가 A1 플러스 A2야. 이렇게 되겠지? 자, 우리 그 수열 단어는 일단 일반항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반항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뭐였었냐면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R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A3 플러스 A4라는 거는 결국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은 이라고 쓸 수가 있고, 루트 2 쓰시고, A 플러스 AR.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뭐 보니까 묶을 수 있는 게 또 보이네. 묶을 수 있는 게 보이고, 다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이거. 넘기는 거 잘 봐. 일단 지금 좌변에 있던 거를 이제 AR 제곱으로 좀 묶어볼 수가 있어. AR 제곱. AR 제곱으로 묶어. 1 플러스 R이죠.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루트 2로 이제 될 거면서, 넘어갈 때 A가 한 번 더 묶이게 되겠죠? 1 플러스 R 해가지고, 얘를 0이라고. 여기까지 쓸 겁니다. 여기까지. 뭐 한 건지 아시겠죠, 이거 지금? 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그 공통 부분도 묶어 내줘야 돼, 이제. A 1 플러스 R, A 1 플러스 R.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묶어 내주시게 된 게, A의 1 플러스 R에다가 이제 남는 거, R제곱 마이너스 루트 2가 0. 여기까지 식이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비수열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얘가 이제 0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놈이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R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고, 이놈이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R제곱을 루트 2라고 해줘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세 가지를 사실은 다 검증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자, 첫째 항은 0이 아니다라고 이미 나와 있었어, 첫째 항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안 되는 케이스. 얘는 안 되는 케이스야. 자, 그 다음에 이제 R이 마이너스 1. 요것도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왜냐면은,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요 식 한번 생각해봐, 여기. R이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서 얘가 0으로 소거되는 거 맞습니까? 0으로 소거되는 거? 0으로 소거되겠죠, 이거? 그러면은 얘가 0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R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은 0이야. 양변이 0은 0 나오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비율 관계가 나올 수가 없죠? 1대 루트 2라는 비율 관계가. 그래서 얘도 안 되는 케이스야. R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은 루트 2. 요거가 그럼 이제 되는 건데,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을 이용해서 얘를 활용을 해보자. 우리는 A1 대 A5를 구해줘야 되는데, 첫째 항은 A고, 그 다음에 A5라는 거는 AR의 4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우리는 A 대 해주고, R 4제곱이 그냥 2죠? 그냥 2. A 대 2A.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 약분해서 1 대 2 라고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정리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정리하는 거? 여기서 요 케이스들은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검증해 보셔야 되고, 이거. 검증을 해보시자. 검증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을 좀 볼게요, 12번. 12번을 좀 봅시다. 12번 보시면, 자, 공비가 아닌 등비수열이 있는데, 제3항이 24래. 그 다음에 제7항이 이제 384래. 384. 이렇게 나온대. 자, 이랬을 때 R을 구해주는 건데,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 A3은 AR 제곱이죠. A7은 AR의 6제곱이죠. 자, 이 상태에서 R을 이제 구해주려면은, 양변을 이제 좀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요 분수식을 이렇게 각각의 좌변 우변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줄 수 있는 거 맞니, 이거? 나눠주는 거?
자, 그러면은 일단 우변부터. 우변을 일단 나눠주게 되면은 A 없어지고, R 2개가 사라져가지고, R 4제곱분의 1이 우변에 남을 거야. 좌변도 물론 나눠줘야 되거든요. 좌변 나눠보시면은 몇입니까? 이게 아마 16이 나올 거야, 16.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정리가 다 끝났죠? R 4제곱이 16이니까, R은, 자, 4제곱해서 16 되는 거. 풀마 2가 있지만, R이 양수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선택을 안 할 거야. 그래서 R은 2라고 유일하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나눗셈을 이제 해주다 보니까 약분되는 게 많이 나오더라. 이 등비수열 단어는 이제 곱셈, 나눗셈을 좀 많이 해줄 거다 보니까, 저, 나눴을 때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눴을 때. 등비수열은 저렇게 나눴을 때 정리가 주로 많이 된다. 혹은 인수분해하거나 약분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번도 한번 보자. 16번. 16번 보시면 어떤 등비수열이 있는데 500보다 커지는 항이 몇 번째 항부터인가 라는 걸 구하는 거야. 저 등비수열은 첫째 항이 지금 몇입니까? 첫째 항이? 첫째 항이 2고 자, 공비가 몇이야 지금? 자, 2가 곱해져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구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세워볼게. 자, 첫째 항 곱하기 R에 n-1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는 이제 이게 n제곱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네. 이게 n제곱. 요거 맞니? 이게 n제곱. 자, 얘가 이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을 구해주는 거니까 이게 거듭제곱을 좀 잘 외우시고 계시면 이거는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죠, 그죠? 자, 얘는 n이 몇일 때부터 가능하니까 이거 9. 이제 2의 9제곱이 510이었으니까 9가 답이 되겠습니다. 9로 답해주시면 되고 거듭제곱 외우는 게 좀 중요합니다. 거듭제곱. 자, 그 다음에 요거 17번. 자, 요거는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요거는. 자, 첫째 항의 7인 등비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어. 자, 이제 요게 3일 때 h를 구해주래. 저 s로 주어진 거를 좀 간단하게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자, s9의 의미는 얘는 첫째 항부터 9항까지 합해져 있는 거. S5는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S6은 첫째 항부터 6번째 항. S2는 첫째 항부터 2번째 항까지. 요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는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S9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인데 얘를 빼래. 빼면은 뭐가 남죠, 저게 지금? 빼면은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중 5번째 항까지를 없애는 거니까 뒤에 뭐가 남습니까, 이거? 6, 7, 8, 9에 해당하는 항이 남습니까? 그래서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요게 이제 남을 것 같다. 분자가. 요거 알겠니? 마찬가지로 분모도 똑같이 처리해보시면은 6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2번째 항까지를 제거해주니 3번째 항부터 남을 거야, 3번째 항. 이렇게 이제 남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 적용해 보게 되면은 A6은 자, AR의 5제곱, AR의 6제곱, AR의 7제곱 이렇게 다 써볼게요, 일단.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A3도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그 다음에 AR의 4제곱, 그 다음에 AR의 5제곱.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요거 정리가 되는 게 보이십니까, 이거? 정리가? 일단, 천천히 한번 해보자. 분자는 이 AR의 5제곱으로, 지수가 작은 놈으로 묶어줄 수가 있어서,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 세제곱. 지수가 작은 걸로 묶는 게 핵심이야, 지수가 작은 거. 밑에 것도 AR 제곱으로 묶어주시니까,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 세제곱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약분되는 게 보이죠? 약분되는 게.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될 거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A도 이제 약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 요거 2개가 날아가니까 세제곱이 남겠다. 그래서 쟤는 이제 R 세제곱이 되겠죠. 요게 이제 3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이걸 이용해서 H7을 구해주라는 거야, H7. H7이라는 거는 AR의 6제곱이니까 A는 첫째 항이 7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 6제곱은 얘 제곱해주니까 9 해서 7, 9, 63. 요거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7, 9, 63. 자,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다 썼는데, 나중에는 좀 이게 바로 좀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사실 여기까지 썼을 때, 지금 분자는 분모에 비교해서 각 항들이 지금 R이 몇 개씩 곱해져 있는 걸로 봐야 돼, 이거. R 3개가 곱해져 있는 관계로 보여주면 됩니까? R 3개?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가 R 세제곱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야, 얘는. 자, 지금 처음엔 썼지만 나중에는 이게 R 세제곱으로 바로 좀 보이시면 좋겠고, R 세제곱으로. 자, 그리고 자, 21번을 보자. 21번. 자,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x의 값을 구해주래. 등비수열을 이룰 때 x의 값을 구해봐라. 자, 등비 중앙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쪽 두 항의 곱과 같다라고 이제 해서 이거 그냥 전개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근데 x가 양수라는 조건 잘 보시고 문제 조건 끝까지 잘 읽어서 계산해 보시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28번을 좀 볼게요. 이거 28번. 자, 요게 좀 이제 중요하다. 28번. 얘는 문제가 뭐냐면은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주어져 있고 곱이 주어져 있어. 가장 큰 수를 구해주래. 우선 그 세 개의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수를 가장 작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거를 A, 그 다음을 AR, 그 다음을 AR 제곱으로 이렇게 둘게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더해준 게 이제 13이다라는 거고 얘네들을 다 곱해준 게 27이다라는 얘기야. 자, 요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야. 요 얘기를. 자, 이거 어떻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되나 고민해보니까 밑에 있는 식이 조금 중요한 식이야. 밑에 있는 식이. 자, A가 지금 3개가 있고 R이 지금 3개가 있죠. 지금. 자, 그러면은 이거 세제곱의 꼴로 표현이 된 거니까 AR은 3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AR이 3이다. 자, 그럼 이제 AR이 3이 되면은 우리는 요 AR의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해 볼 수가 있어. 여기다가 대입해 보실 수가 있죠. 여기다가. 자, 그럼 대입한 식을 써볼게요. 이거 대입한 식을. 그러면은 A 더하기 3 더하기 요거 AR 써먹을 수 있니? 이거 AR? AR을 3으로 보면은 제 3R로 표현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자를 하나 좀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 식에서 A를 좀 구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해 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 식이 R로만 구성이 된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 이게 R로만 구성이 된 식으로. 그러면은 그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R분의 3 더하기 그냥 3 더하기 3R 얘가 이제 13. 요거를 좀 이제 알 수가 있고 요거를 이거 그냥 양변에 R 곱해주고 정리만 좀 잘해주시면 돼요. 이거. 자, 양변에 R 곱해주면은 자, 최고창 3R 되고 플러스 3R 네, 플러스 3은 R 곱해주니까 13R인데 좌변으로 넘겨주셔가지고 3R 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가 되는 식입니다. 3R, R,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해줘가지고 R이 3분의 1 또는 R이 3입니다. 여기까지 좀 구해보실 수가 있고 A를 찾아보게 되면은 얘는 A9가 나올 것 같고 얘는 A가 1이 나오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그 A가 9고 공비가 3분의 1이다라는 얘기는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구조고 얘는 반대로 3이 곱해지는 구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든 간에 가장 큰 거를 찾으면 되니까 9를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9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직접 일일이 이렇게 더한 거, 곱한 거를 이제 식 쓰시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R이 이제 계산이 되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양변에 R 곱해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0번을 한번 좀 봅시다, 30번. 자, 요거는 문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자, 이거.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중간고사 범위에서 우리가 그 뭐 지수로고 이런 걸 하면서 조금 저런 형태를 접해 왔는데 이거 어떻게 식혀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세 장이면은 20%가 감소한대요. 그러면은 6장이면은 몇 프로가 감소할까라는 문제야. 단순히 2배 져가지고 40% 감소 이러면 안 돼, 쟤는. 자, 식을 어떻게 세워주셔야 되냐면은, 우리 그 앞에 중간고사 대비할 때도 이런 거 했었는데, 봐봐. 그 소음의 크기가 이전보다 20%가 줄었대. 그러면은 줄어드는 게 20%고, 남은 게 몇 프로란 얘기야, 남은 거? 80%란 얘기 맞네? 소음의 크기는 그러면은 이전보다 20%가 감소하니 100분의 80만큼 곱해지게 될 거야. 이전의 소음의 크기에 비해서. 근데 이게 몇 장당이라고 나와 있죠? 세 장당이라고 나와 있죠? 나는 그 X장으로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면은 이게 소음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식이야, 이게. X가 그 매트의 장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트가 3장일 때 20% 감소잖아. X가 3이어야 이 20% 감소의 의미를 갖는 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은 요겁니다. 요거야. 자, 100분의 80은 이제 0.8이기 때문에 0.8에 3분의 X 요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는 X가 6일 때를 물어보는 거잖아. 6일 때. 그러니까 0.8의 제곱을 물어보는 겁니다. 0.8의 제곱. 88에 64니까 0.64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0.64. 결국 0.64의 의미는 64%가 남았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줄어드는 게 얼만큼입니까? 줄어드는 게? 전체 100%에서 빼야 되겠죠? 그래서 36%라고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요거로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3분의 X로 좀 세워주실 수 있어야 되고, 3장당 20% 감소. 저렇게 써주세요. 3장당 20% 감소. 자, 그 다음에 34번을 보자. 34번. 자, 직각삼각형이 있고, 지금 3대5래요. 3대5. 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들을 A1, A2, A3 이런 식으로 놨을 때 H1이 무엇이냐라는 걸 구하는 거야. 자, 보시면 일단 나는 편의상 이렇게 둘게. 지금 이 높이가 3이고 밑변이 5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직각인데 정사각형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직각이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도. 그죠? 그러면 그쵸, 여기도 이제 직각인데, 자, 여기로 볼게요. 여기로. 이쪽으로 볼게요. 이쪽. 자, 높이 밑변이 3대5야. 자, 얘도 그러면은 3대5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지 않을까? 3대5로? 요거 맞니? 3대5 표현되는 거? 여기가 이제 3x라 두면은 여기는 5x가 되겠죠? 나머지는 5-5x가 되겠죠? 5-5x.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가로, 세로가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정사각형은 가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로 같은 경우에는 3x로 되어 있어. 이렇게. 요거를 좀 정리해주면은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넘겨서 x 구해보시면 8분의 5여서 그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A1으로서 표현이 됐었잖아. A1은 이제 8분의 15입니다. 곱하기 이제 3은 이제 해줘야 되겠죠. 3x니까. 이게 첫째 항이야. 이게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게 그 규칙성이 있습니다. 규칙성.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은 이런 규칙이 있다. 이게 닮음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 가장 큰 직각삼각형에서 이 조그마한 직각삼각형으로 넘어왔어. 이게 일정한 비율로 점점 작아지는 거거든. 일정한 비율로. 당장 높이가,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처음에 3이었잖아요. 지금 3. 근데 몇으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높이가 3x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도형에서 일정한 비율이 곱해져서 그 다음 도형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일정한 비율이 곱해져서 그 다음 게 나온다. 근데 그 비율이 뭐냐면은 이제 3짜리가 3x로 바뀌는 거니까 3짜리가 3x로 바뀌죠. 그러면은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거. 그 수가 이제 공비 x가 돼야 되는 거. x. 이게 공비입니다. 이게 공비야. 오케이? 되겠니 이거? 이게 공비가 되는 거야. 자, 공비 x는 아까 구해놨었거든요. 8분의 5라고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8분의 5.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 찾았습니다. 그 h를 구해주는 건데, 첫째 항과 공비를 구했으니까, 등비 수열의 일반항식을 완성할 수 있겠지. 자, 첫째 항 곱하기 r에 n-1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x가 8분의 5였죠? 그래서 8분의 5에 n-1 이렇게 쓰시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15를 있잖아. 좀 분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 3 곱하기 5로 만약에 분리를 해줬다 싶으면 여기 8분의 5가 여기 하나 더 곱해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 8분의 5가 맞니? 8분의 5 그러면은 맨 앞에 3은 남고 8분의 5에 n제곱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분의 5의 n제곱. 자, 요 설명에 부합하는 거는 지금 몇 번이죠? 4번인 것 같고요. 4번을 해주시고.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일정한 비율이 곱해져서 그 다음 도형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의 그 비율은 x입니다. x. x를 어떻게 찾냐면은 그 이전 도형의 길이가 그 다음 도형의 길이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돼. 뭐가 곱해졌는지를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을 보자. 36번.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주어졌다. 제 8항까지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자, 두 번째 항은 이제 A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이제 AR의 세제곱이 되겠지. 요렇게 일단 쓰시고, 이런 식으로 쓰시고, 얘를 이제 나눗셈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눗셈을. 이렇게 나눗셈을 한번 해보자. 항상 이제 그 등비 수열에서는 나눗셈을 좀 먼저 떠올려야 돼. 나눗셈. 약분이 되거나, 뭐, 인수분해가 되거나, 그런 걸 떠올려야 돼요. 약분해 주시게 되면은, R 제곱이 분모에 남고, 요것도 약분하면은 분모가 4거든? 그래서 R 제곱이 4야. R이 2다라는 것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 R이 2다. 자, 그럼 R에다가 2 대입해 주시면 A가 나오죠? A가 이제 7이 나오는 상황이고, 문제에서는 8항까지 합구하는 거니까 그 등비수를 합공식 써주시면 됩니다. S8은, 자, R-1분의 첫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계산만. 이 정도는 계산하세요. 이 정도는. 분모가 1이고, 2의 8제곱이 몇이야? 256. 그쵸? 그래서 256에서 빼기 1에서 255죠. 이거는 이 정도는 그냥 계산을 합시다. 이 정도는 1785인가요? 맞니 요거?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6번을 보자. 46번. 자, 막 엄청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한 번 나오면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46번을 봅시다. 46번. 자, 저렇게 생긴 놈의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구해주래, 이거. 이게, 지금 등비수열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저 식의 형태가 등비수열입니까, 저게 지금? 등비수열은 아니야. 왜냐면은, 여기서 9에서 99로 넘어가려면은 11이 곱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 거 넘어갈 때 11이 곱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 요거는, 저렇게 생긴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야 돼, 일반항. 자, 일반항을 찾아봐야 되는데, 9, 99, 999일 때, 요 일반항이 도대체 요게 뭘까? 이걸 찾는 게 중요해. 이걸 찾는 게. 자, 이거 어떻게 찾아줘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좀 찾아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감이 좀 오십니까,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될까? 자, 이거 1만 다 더해보면은 10, 100, 10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을 좀 연관지어서 표현할 수 있어. 10의 1제곱 마이너스 1, 10의 2제곱 마이너스 1,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일반화를 시키면은 지금 여기 규칙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일치하는구나, 여기가 일치하는구나, 여기가 일치하는구나.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돼야 돼? 얘는 이제 10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긴 형태의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거든. 요 놈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첫째 항은 요거지. 두 번째 항은 요거지. 세 번째 항은 요거지. 쭈루룩 이제 더했을 때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요거를 이제 다 더해 주실 건데, 결국에는 그 마이너스 1은 몇 번 더해진 거죠, 이거는? 마이너스 1은? n번 더해진 거 맞아요? 지금 n개의 항을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n번 더해준 거는 뒤에 그냥 이렇게 따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적용되는 것들이니 이거? 등비수열의 합으로. 그러면은 첫째 항이 지금 몇이야, 얘가? 10. 공비가 몇이죠? 지금 10이 곱해지는 거니까 공비가 10이죠? 그래서 공비가 10이고 첫째 항이 10인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자. R-1분의 그 다음에 첫째 항, 그 다음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9분의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요걸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그래서 이거는 10의 거듭제곱꼴로 좀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10의 거듭제곱. 저 표현이 가능해야 되고, 10의 거듭제곱 표현. 됩니까? 네. 57번. 우리 7번은, 자,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이 2400보다 크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 우리 저번에 SN이 주어졌을 때 AN 구하는 걸 했었죠? 어떻게 했었죠? AN 구하는 거는 SN-SM-1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 S1으로도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자, 우리는 AN이 240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저 S를 이용해서 AN을 구해보자. 문제는 지금 SN이 5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주어졌고, SM-1은 n 대신에 n-1을 이렇게 대입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럼 양변을 이제 변변 빼준단 말이지. 변변 빼주시면은 SN에서 SM-1을 빼는 AN이 나오고, 이거 뺄 때 마1은 소거가 될 거야, 이렇게. 마1은. 그리고 5의 n제곱에서 5의 n-1제곱을 이렇게 좀 빼줘야 되는데, 자, 요거 더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까, 이거? 간단하게? 이거 정리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밑이 같을 때에는 이게 지수를 이제 작은 걸로 묶어줘가지고 5에 n-1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이게 5 빼기 1이죠. 5 빼기 1.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너네가. 항상 지수가 작은 걸로 묶어줘야 돼. 지수가 작은 거. 그랬을 때 얘는 최종적으로 4 곱하기 5에 n-1이 나오죠.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 얘는 n이 몇 이상일 때부터? 2 이상일 때부터. 이거 꼭 써줘야 되고, n이 1일 때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 n이 1일 때에는? n이 1일 때에는 S1으로 계산. 여기 SN에다가 n에다가 1 넣어주시면 몇이에요, 이거? 4죠. 그러니까 얘는 4로 계산을 해주면 돼. 4로. 자, 그런데 위의 식은 n이 2 이상일 때부터 되지만, 위의 식에다가 n에 1을 넣어보면은 몇 나오니, 이거? 위의 식에다가 넣어주면? 4 나옵니까, 4? 그러니까 이제 밑에 결과랑 똑같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쓸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 간단하게. 그냥 4 곱하기 5의 n-1이 이 위의 식이 첫째 항부터도 적용이 되는 식이다. 라고 여기까지 이제 써주시면 되고, 우리는 얘가 2400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의 n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4로 나눠줘가지고 계산해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얘는 지금 n에다가 1을 위에다가 더 대입할 수 있었는데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 같은 경우 구별하는 거 알려줬는데 기억나세요, 이거? 구별하는 거? 등차 수열일 때 이거 어떻게 구별했어, 이거? 등차 수열의 꼴, 이런 꼴이 있다라고 해보자. 자, 등차 수열은 뒤에 이제 이렇게 상수항이 붙으면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상수항이 없으면은 그냥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얘기를 했어. 기억이 나세요? 상수항이 유무에 따라서 얘가 첫째 항부터냐 둘째 항부터가 달랐어.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 상황이야, 요 상황. 자, 등비 수열일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등비 수열은 이거 합공식 생각하시면 돼요, 합공식. 등비 수열의 합공식 형태가 이거잖아. 1-r분의 이거 반대로 쓸게요. r-를 쓸게. r-1분의 첫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잖아 지금. 근데 등비수열의 합 공식의 형태를 보시면은 뭐가 있지 지금?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꼴이 지금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봐봐. 요 처음에 sn 보면은 지금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꼴 맞네 이거 지금? 형태가 똑같네 이거 지금? 똑같죠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원래 알던 등비수열의 합 형태와 일치하면은 첫째 항부터 이루는 겁니다. 첫째 항부터. 그럼 그때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왜 상수항을 가지고 얘기했었냐면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2분의 n 2a 플러스 n-1 d였잖아요. 그치? 이거 만약에 전개를 한다 쳤을 때 n에 대한 몇 차씩 나오는 거야 이거? 2차식이 만들어지죠? 자, 이거 n에 대해서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상수항이 있을까 없을까? 맨 마지막에 n을 곱하니까 상수항이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을 때가 가장 기본적인 등차수열의 합이 적용이 되는 형태고 상수항이 있으면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룬다. 얘도 이제 비슷하게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얘는.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있어요. 기억 잘 해주시고. 그 다음을 보자. 그 다음을 보자. 자, 그 다음은 자, A1부터 A10까지의 합이 9고 A11부터 A20까지의 합이 36이다라고 나와 있어. A1부터 A10까지의 합이 9, A11부터 A20까지의 합이 36. 이거 그때 등차 수열에서도 이제 이거 했었는데 지금 요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자, 원래는 처음에는 다 쓰고 한번 들어가 볼까? 첫 번째 식 A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10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A11 플러스 A12 플러스 그 다음에 A13 플러스 이거 다시 쓸게요 이거 A10 AR의 9제곱 플러스 AR의 10제곱 AR의 11제곱. 자, A20까지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 여기가 36이다. 근데 이거 공통 부분으로 이제 묶어 내보시면은 공통 부분 이 위에 있는 식은 A로 묶어줄 수 있지.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의 9제곱. 밑에 식은 AR의 9제곱으로 묶어둘 수가 지금 11이니까 여기가 지금 10이죠. 다시 쓸게요 이거. 자, 밑에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의 10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어서 얘도 이제 1 플러스 R 플러스 해도 가지고 이제 R의 9제곱 여기까지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계속 얘기하지만 등비수열은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나누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눠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약분되는 게 보이십니다. 약분되는 게. 자, 이 지금 괄호로 묶은 저렇게 긴 인수가 약분이 될 거고 A도 일단 약분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에 9하고 이거 36도 4로 약분될 거니까 결국 좌변에 남는 게 뭐야 이제 R 10제곱분의 1 우변에 남는 게 4분의 1이야. 그래서 R의 10제곱이 몇입니까 이거 이제
4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4.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네, 아래 10제곱이 4야. 자, 그랬을 때 얘를 이제 구해주는 거야. A21, A22 쟤를 구해주는 건데, 여기다 써볼게. A21, 그 다음에 A22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얘는 뭘까? 라는 걸 구해주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 있는 식 있죠? 요 위에 있는 식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R이 몇 개 곱해진 거야, R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 R의 10제곱을, 여기다가 이제 R의 10제곱을 곱해 주시게 되면은 밑에 있는 식이 나오는 거 맞니? 밑에 있는 식?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얘는 그 위에 있는 식에다가 R의 10제곱을 곱해줘가지고 만들어지는 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에다가 R의 10제곱을 곱해주시면 좌변이 뜰치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36 R의 10제곱을 이제 구해주는 거고, R의 10제곱이 4였다 보니까, 얘는 144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144. 이거를 이제 빠르게 이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거죠. 지금 A1이랑 A11은 R 10제곱 차이, 그 다음에 A2랑 A12도 R 10제곱 차이니까, 결국에 이 첫 번째 식에다가 R 10제곱을 곱해주면 그 다음 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R 10제곱이 이제 뭐야? 여기서 R10제곱을 곱해주신 게 이제 36이다. 즉, 9R의 10제곱이 36이니까 R의 10제곱이 4. 그러니까 R의 10제곱이 4라는 것만 찾으면은 우리가 구해줘야 하는 것도 R 10제곱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R 10제곱만. 이렇게 찾아주시는 게 좀 빠르겠고, 이렇게 찾아주는 게. 그 다음, 64번을 봅시다. 64번. 자, 이제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해주래. 첫 번째 항부터. 자, 우리는 이제 SN으로부터 AN을 좀 구해줘야 되거든요, AN은. 자, SN은 4 곱하기 6의 N제곱 플러스 K. 그 다음에 이제 SM-1은 4 곱하기 6의 M-1의 플러스 K. 요거를 이제 양변을 변변 빼주셔야 AN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AN이. 그죠? 그럼 좌변을 빼주면 AN이 될 거고, 우변을 일단 뺄 때 K는 좀 소거가 될 거야, K가. 자, 4 곱하기 6의 N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6의 M-1제곱. 요게 이제 AN입니다, 요게. 자, 이거는 지금 그 지수가 작은 걸로 지금 묶어줘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작은 걸로 묶어주려면은 4는 일단 묶고, 6의 M-1로 좀 묶어주셔가지고, 여기가 6-1로 묶이게 될 거야. 이거 묶는 거 되겠어요, 이거? 묶는 게 돼야 돼. 그러면 4, 5, 20 해줘가지고, 4, 5, 20 해가지고, AN이 여기까지 나오겠다. 얘는 N이 2 이상일 때부터 가능한 거. N이 1일 때에는 특별히 S1으로서 계산이 됐었으니까 S1. S1은 4, 6에 24 더하기 K야.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근데 이게 그 등비수열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나와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위의 식 이 등비수열이 형태잖아, 그지?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1을 넣었을 때도 성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1을 넣어준 게 얘인데 그게 밑에랑 같은 결과여야 된다. 그래서 K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 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거 위에 거가 이제 n이 1일 때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저기다 하시면 되고. 자, 일단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 요것도 한번 보시면 68번 원리학교 안 했잖아. 일단은 그 원리합비는 맨 나중에 설명할 거야. 자, 요거는 원리합비는 아니고요. 얘는 어떤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10년 후에는 6만 명이 되고 20년 후에는 9만 명이 된다. 30년 후에 인구를 구해주라 라는 문제야. 일단 현재 그 A 도시의 인구를 A라고 잡으면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거잖아. 그 비율을 이제 내가 R이라고 잡을게. R.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거니까.
정확히는 이제 이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 증가하는 비율을 만약에 R%가 증가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정확하식은 이렇게 세워줘야 돼. R% 증가면은 1 플러스 100분의 R에 그 다음에 이제 뭐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맞죠? 이렇게. 자, 근데 10년 후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10년 후에는 얘가 6만 명이래. 얘가 이제 10년 후에는 6만 명이래. 6만 명. 자, 그냥 간단하게 6이라 쓸게요. 자, 20년 후에는 제가 이제 뭐냐면은 9만 명이래. 20년 후에는. 자, 요거래요, 요거. 30년 후를 이제 구해주는 거야. 30년 후. 자,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얘죠, 얘. 자, 여기서 이 두 개의 식을 이렇게 나눠보시게 되면은, 좌변은 얘가 이제 다 날아가고, 이게 10개가 날아가야 되겠지, 10개가. 그럼 남는 식이 이제 뭐냐면은, 1 플러스 100분의 R에 10개가 남는데, 분모에. 그게 이제 뭐랑 같아줘야 되냐면은, 얘도 약분해주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 3분의 2가. 자, 여기까지 맞습니까, 이거? 여기까지? 맞죠? 자, 그래서 역수로 뒤집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1 플러스 100분의 R의 10제곱이 결국에 2분의 3이다. 그러면은 이제 끝났지. 왜냐면은 이 30제곱짜리 구하는 거는 이 20제곱짜리 요식 있잖아요, 요식. 요식에다가 요거 10개짜리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 10개짜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위에 식에다가 10개짜리 곱해주면 되는 거다 보니까 얘는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의 20제곱짜리에다가 10개짜리를 곱해주는 거와 같고, 10개짜리. 식을 좀 더 써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지금 여기 9였어, 문제에서 9. 얘 10개짜리는 아까 2분의 3이었기 때문에, 그냥 요 계산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요 계산만. 2분의 27. 이게 소수점으로 나타내면은 13.5가 돼서 3번. 13.5만 명이라고 계산해주면 돼요. 13.5만 명. 이거 해주시고. 13.5만 명. 13.5만 명. 자. 그리고 73번. 자, 이거 이제 양의 약수의 총합 문제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지금 구해주는 거는 A, B의 곱에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주래. A, B의 곱이 뭐냐면은 얘가 이제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으로 표현이 돼가지고요. 얘는 10의 10제곱입니다. 10의 10제곱. 저 10의 10제곱에 모든 양의 약수를 다 더해본 걸 구해주는 건데 10의 10제곱의 약수는 뭐가 있냐면은 몇 개 예시를 들어볼게. 일단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는 셈이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약수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런 거. 뭐 요런 것도 있고 뭐 요런 것도 있겠고 요런 거. 뭐 요런 것도 이제 있을 거란 말이야. 요런 거. 뭐 요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을 거잖아. 그지? 결국 2는 최소 빵개 최대 10개. 5도 최소 빵개 최대 10개를 가지는 것들을 이제 다 약수로 볼 수 있는데 그 총합은 이제 어떻게 구해주시냐. 요 식을 보시면 돼. 자, 요 식을 한번 내가 좀 미리 써보고 요거 한번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자, 요 식을 한번 관찰을 한번 좀 해보시면 요 식을 얘를 만약에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이거 전개하면은 2의 0제곱, 5의 0제곱은 이놈의 약수 맞지? 그죠? 자, 이거를 어떻게 전개를 한다 해도 다 약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계산의 그 결과, 이걸 다 전개했을 때 나오는 것들은 다 이놈의 양의 약수들이야. 하나도 빠뜨림 없이. 그러지 않겠니, 이거? 양의 약수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계산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저 앞에 있는 저 괄호 있죠? 인수 있죠? 쟤는 등비수열의 합 형태. 얘 뒤에 있는 것도 등비수열의 합 형태야.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각각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앞에 거는 공비가 2고, 첫째 항이 지금 2의 0제곱 1이니까, 요것에 대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는데, 자,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니, 이거? 항의 개수가? 10개니, 이게 항의 개수가? 몇 개죠, 이거? 이건 한 개죠? 이걸 좀 잘 신경 써서 해줘야 되고. 자, 그래서 R-1분의, 자, 첫째 항.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뒤에 똑같이 해줍니다. 뒤에는 이제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이제 5고, N이 11로 이제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 자, R-1분의 첫째 항.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계산 그냥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2의 11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이제 4분의, 이거 2가 아니라 5입니다. 이거 5. 4분의 5의 1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렇게. 문제에서 A, B가 원래 이거였잖아. A는 2의 10제곱. 그 다음에 B도 5의 10제곱이었으니까, B도 5의 10제곱이었으니까, A, B로 바꿔서 계산해보시면 되겠네. A, B로. 그러면 얘는 이제 2A 마이너스 1. 얘는 이제 5B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됐죠. 2A 마이너스 1, 5B 마이너스 1. 10제곱이니까 앞에 2 하나, 5 하나가 이제 남는 상황이죠, 지금.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양의 약수의 총합은 요거 0제곱부터 그 다음에 그 최대 지수까지 싹 다 더해준 걸로. 얘도 마찬가지로 0제곱부터 최대 지수까지 싹 다 더해준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원리합계를 좀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원리합계.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합계. 안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원리합계 빨리 합시다, 이거. 원리합계. 빨리 하고 끝냅시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금방 합시다. 자,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야. 원금과 이자의 합계.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예금이냐 적금이냐가 있어. 예금은 그 돈을 그냥 은행에다가 넣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쌓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게 예금입니다. 그냥 목돈을 넣어두고 이자가 쌓이기를 바라는 게 예금이야.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자 계산 방법이 있어요. 달리법, 복리법이 있거든. 달리법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더하는 방법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다가 10,000원을 넣었다. 10,000원을 넣었다. 그러면은 연 이율이 이자가 만약에 10%야. 이자가 10%. 근데 내가 그 10년 동안 내가 만약에 이제 예금을 해서 10년 동안 저 10,000원을 섞여 넣었어. 연 이율 10%. 그러면은 그 1년이 지났으면은 이자가 한번 붙을 건데, 이자 한번 붙으면은 얼마가 더 붙는 셈이죠, 이거? 이자가 붙으면은 10,000원에 10%의 이자가 붙겠죠. 그러니까 1,000원이 붙는 거야. 1,000원이.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얘가 이제 11,000원이 되어 있는 거야. 11,000원. 자, 여기서 또 1년이 지나. 그럼 이자가 이제 또 10%가 더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달리법, 복리법의 차이는, 달리법은 맨 처음에 넣었던 이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책정하는 거고, 복리법은 매번 그 이 원금을 새롭게 갱신을 하는 거야. 매번. 이게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어서 내가 그 은행에 넣어둔 그 액수가 좀 바뀔 거 아니야. 해가 지나면은. 그 매번 바뀌는 금액을 이제 새로운 원금으로 해가지고 이자 계산을 매번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얘는. 달리법은 이놈을 가지고 계속 이자 계산하는 거야. 맨 처음 넣은 것만. 그 차이가 있어. 자, 그래서 달리법은 그냥 이제 이놈에 대한 이자를 10번 쌓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10%가 1년에 10%야. 그러면은 10년이면은 몇 프로겠어? 100%겠죠. 100%. 10%가 이제 10번 쌓였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10년 후에는 100%가 이제 증가해 있는 거고, 복리법은 이제 그 새롭게 원금 이자를 계속 새롭게 갱신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자가 이렇게 한번 쌓였을 때, 이렇게 볼게요. 10,000원에 대한 이 금액에서 이자가 R이 10%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이렇게 쌓였을 때,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이자를 계산을 하는 거는 이제 요 놈을 이제 새로운 원금으로 봐서 여기다가 새롭게 이자를 곱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또 해가 지나가면은 요거를 새로운 원금으로 봐서 여기에다가 이자를 곱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복리법은 거듭제곱으로. 자, 본격적인 이제 원리합계는 여기 적금입니다. 적금.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적금을 할 때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것,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게 다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매년 초, 매년 말
얘네들 일단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볼게요. 자, 매년 초에 A1을 넣는데 이자가 R이다. N년 동안 적립한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A라는 금액을 넣었어. 자, 이 금액을 넣었으면은 1년 말째 되는 날 매해 말에 이자가 쌓입니다. 1년 말에 이자가 쌓입니다. 이자가 어떻게 쌓이냐면은 그 이율이 R이니까 AR에 이자가 쌓이는 거예요. AR.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한 만큼 이자가 쌓이겠죠? 그러면은 A라는 금액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가 있고 그 다음에 AR이라는 이자가 붙어 있는 상태야. AR이라는 이자가 붙어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째 됐을 때 새롭게 이제 두 번째 금액을 넣습니다. A를.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합한 것에 대해서 또 이자가 추가가 되겠지, 이자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얘네들을 이제 합친 얘네들을 합친 것에 대한 이자가 이제, R이 이렇게 이제 곱해져가지고 새롭게 추가가 되는 구조인데, 그런 구조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줄 거냐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줄 거야.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자가 한 번 더 쌓이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떻게 되냐면은, A 플러스 AR 플러스, 자, 두 번째 이자가 쌓이는 거니까 AR 제곱. 두 번 곱해진 것에 대한 이자가 저렇게 추가가 돼야 될 거야. 두 번 곱해진 것에 대해서.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A라는 금액은 이자가 붙으면은 이제 A 플러스 AR.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A 플러스 AR,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이자를 지금 잘못 쓴 것 같은데? 요거 1 플러스 R을 곱해줘야 되는데, 요거 다시 좀 쓸게요. 자, 연 이율이 R이니까 1 플러스 R을 곱해줘야 된다. 여기 1 플러스 R을 곱한 만큼의 이자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1이 이제 2년 초에 들어왔고, 그 해 말에 이제 이자가 또 1 플러스 R이 또 곱해져가지고, 얘는 1 플러스 R의 제곱. 1 플러스 R이 계속 곱해지는 거야. 얘는 이제 1 플러스 R이 한번 곱해줘가지고 A의 1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결국 이거를 계속 거듭해서 곱해주면은 그 맨 처음에 넣은 금액은 이자가 총 N년이니까 N번 쌓이겠지. 이자가 N번 쌓이겠죠. 맞아요? 이자가 N번 쌓이겠죠.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1 플러스 R이 N번 곱해져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2년째, 두 번째 해에 넣은 거는 이자가 한 번 덜 쌓였을 거야. 처음 거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자가 한 번 덜 쌓였으니까 지수가 하나가 지금 줄어들어 있어요. 지수가. 자,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해에서는 이자가 두 번 덜 쌓였으니까 n-2로 표현이 되고, 이렇게 쭈르륵 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매년 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적금을 할 때에는 맨 마지막에 넣은 A라는 금액 있죠? 맨 마지막에 넣은 거. 맨 마지막에 넣은 게 이자가 한 번 쌓이고 끝나는 거야. 이자가 한 번 쌓이고. 매년 초일 때에는 이자가 한 번 쌓이고 끝납니다. 매년 초에 적금했을 때에는. 자, 그래서 그 각각의 회차당 그 이자가 쌓인 요 금액들을 다 더해주신 게 최종적인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될 거야. 원리 합계가 될 거야. 원리 합계. 얘네들의 합을 구해주면 되거든요. A의 1 플러스 R.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쭈르륵 해서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요 합을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공비가 몇이에요, 이거 공비가? 공비가 1 플러스 R이죠? 그래서 R 마이너스를 공식을 쓸게. 자,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이제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이런 식으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R은 여기서 공비가 아니라 연 이율이야. 실제 공비는 얘입니다. 실제 공비는. 그래서 요걸 적용해 주니까 분모에 1이 없어져 가지고 R분의 A의 1 플러스 R.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j.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시고, 이게 매년 초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건데, 뒤에 보시면 매년 말은 이거야. 매년 말은 그 말에 이제 돈을 넣는 거거든. 그러면은 방금 전과의 차이는
아까는 맨 마지막에는 이자가 쌓이고 끝났거든요. 마지막에 넣은 거. 근데 매년 말에 적금을 할 때는 맨 마지막에 이자가 안 쌓이고 끝납니다. 이자가 안 쌓여. 그러니까 매년 초와 매년 말의 차이는 이자가 한 번 더 쌓이냐 안 쌓이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매년 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A 플러스 A의 1 플러스 R 플러스 해줘 가지고 얘가 있는데 이자가 한 번 덜 쌓이게 되는 겁니다. 매년 초랑 비교했을 때 이자가 한 번 덜 쌓이는 거야. 얘도 이제 그 합공식을 이제 떠올리시면 되겠죠, 합공식. 그러면은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1 플러스 R이 얘가 하나 덜 곱해져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R이 여기 1 플러스 R만 이제 없애서 써주시면 돼요. 1 플러스 R 하나만 없애서. 요 차이가 있어, 요 차이가. 정리하면은 매년 초는 1 플러스 R이 여기 곱해져 있고 매년 말은 1 플러스 R이 없습니다. 요 차이가 있어. 요 차이. 요거를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되고, 요거를. 매년 초, 이자가 한 번 쌓여서 1 플러스 R이 곱해져 있다. 매년 말, 1 플러스 R이 안 곱해져 있다. 요 곱해져 있고, 안 곱해져 있고의 차이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까지 좀 보겠습니다. 65번. 65번까지 볼게요. 자, 얘는 이제 보시면, 이율이 1%고 A1을 5년 동안 적립할 때 5년째 말의 적립금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원리 합비를 구해라. 그냥 요거를 다 더하라는 거야. 그냥 요거를 다 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A 곱하기 1.01 A 곱하기 1.01의 제곱 해줘 가지고 A 곱하기 1.01의 5제곱 요거를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 건데 요거를 자, 그 합공식 쓰면 되겠죠? 자, 공비가 지금 뭐냐면은 1.01이야. 공비가 1.01.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자,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 계산만 해주면 돼요. 요 계산만. 이게 지금 매년 초에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까 1 플러스 R을 여기는 반영을 했어요. 1 플러스 R을. 계산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분모는 0.01이고 자 분자는 A 곱하기 1.01 자 1.01의 5제곱이 주어져 있어. 1.05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1.05에서 1을 빼서 0.05가 되겠죠 이거? 0.05 약분해 주시면은 얘는 이제 결국에 이 약분해서 5네 5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A 곱하기 5.05 그래서 5.05A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5A 이 계산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